안녕하십니까.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.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? 최근에 그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역시 이 부동산 이슈는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작년에 6월 17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, 이제 갭 투자를 차단하는 그런 이제 대책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. 많은 이제 2030 젊은이들이 왜 기성세대들은 부동산을 통해서, 특히 갭 투자를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의 사다리를 다 잘라버리냐.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도 갔고,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으로 갔죠. 그래서 이제 주식과 이렇게 암호화폐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기사들이 나왔죠. 오히려 이 정부 들어서 갭 투자가 늘었다.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작년에 단행된 6.1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위 이제 갭 투자를 규제하는 정책인데요.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, 투기 지역이라든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규제 지역을 얘기하죠.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갭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집을 사지만은 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거 아니죠.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. 이 무주택자에 한해서. 그 다음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이제 규제 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전세대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갭 투자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.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 내가 집을 하나 더 사서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서 이제 갭 투자할 경우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다주택자도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우가 되겠죠. 이렇게 해서 6.17 대책을 통해서 이제 갭 투자를 못하는 정책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을 한 것입니다. 이렇게 6.17 대책을 시행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갭 투자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,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6.17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갭 투자 비율이 줄어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갭 투자를 차단했다며 이제 이 자축하기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6.17 대책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고, 실제 이제 어떤 관련 데이터도 보고를 받았겠죠.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실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서울시 관련 데이터가 가용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김상훈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인데,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 갭 투자 비율입니다. 전체 집을 산 것 중에서 갭 투자를 한 그 비율이 얼만큼 되냐, 그것을 의미하는데, 자, 2017년 9월달,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초기가 되겠죠. 14.3%였습니다. 매매에서 갭 투자가 차지한 비중이. 그런데 그것이 이제 2019년 2월 달에 좀 주춤했다가 2019년 11월 달에 확 뜁니다. 32.4%로 확 뛰었다가 2020년 6.17 대책을 발표 이후에 2020년 12월에 더 뜁니다. 38.4%. 그리고 올 7월 달에는 41.9%까지 크게 뜁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초인 약 14%에서 최근에 약 42%까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?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?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자, 이번에는 서울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3구, 강남 서초, 송파구의 갭 투자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7년 9월 달에 21.4%였는데 올 7월 달에 44.9%, 약 45%까지 크게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작년 6월 17일 이후에 6.17 대책을 통해서 갭 투자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갭 투자 비율이 증가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집값이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,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갭 투자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?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적은 돈을 들여서 전세를 끼고 또 전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죠.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에 비슷하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 대비 이 전세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죠. 그게 이제 갭인데, 그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돈을 넣고 이 돈이 이제 아파트가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이거 팔아버리니까 엄청난 이익이 되죠.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를 위한 환경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말 유리하게 조성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갭 투자가 많이 늘게 됐던 것입니다. 이렇듯 집값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은 이 갭 투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제 부과하지 않습니까? 개미 투자자에 한해서 2023년도부터 주식 양도세율을 20%포인트 이상 부과하면은 집값이 73% 증가하는 그런 이제 연구가 나왔다는 9월 27일 2대12 기사가 나왔습니다. 뭐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고문을 작성한 건데 우리 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,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수요가 줄게 되고 그 수요가 부동산 수요로 옮겨가고 부동산 수요가 로 옮겨가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23년도에 이걸 시행하면은 22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, 설령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야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, 그 주택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제 집을 하루아침에 져갖고 딱 공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집값은 하락하지 않고 상태에서 이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이 투자를 이제 부동산 갭 투자로 가게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 답답한데요. 특히나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있는 것이 정말 답답합니다.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태에서 갭 투자를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펴봤자 갭 투자의 유혹이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그 법망을 피해서, 갭 투자를 차단하는 그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 해서든 갭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. 왜냐?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. 그래서 이 갭 투자를 차단하는 방법은 집값을 하락시키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쪽박을 차게 되겠죠. 그러면 갭 투자가 줄어들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정책을 마구 그냥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냥 민주당이 그냥 막 밀어붙였죠. 이 결과 결국 반대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